아휴, 힘들다 힘들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분 업 시켜드릴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게 되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힐링의 시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달콤함의 대명사, 한 입만으로도 행복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초콜릿. 뻔한 달콤함이 아닌 상대방의 취향에 따라, 기념일에 따라 직접 만드는 세상 가장 달콤한 선물. 지금 만나보시죠. 작은 선물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덩달아 바빠진 이곳. 졸업과 새학기 시즌인 요즘은 더욱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어유, 감사합니다. 네. 저 올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 야, 이게 뭐야? 이 꽃다발이 아니라 초콜릿으로 만든 꽃다발이. 저는 살면서 진짜 이렇게 초콜릿 꽃다발 처음 보는데, 근데 이게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것도 다 초콜릿이에요. 저게 다 초콜릿이라고요? 네. 초콜릿은 주 원료인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기도 하지만요. 무엇을 첨가하고 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모양과 맛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초콜릿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초콜릿의 매력에 빠진 쇼콜라티 황혜빈 씨도 영감을 얻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은 기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초콜릿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초콜릿의 종류만 무려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초콜릿이 있다면? 커피 좋아하세요? 전 커피를 별로. 근데 이거는 네. 드셔보시면 커피를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얘는 에스프레소 봉봉인데 네. 에스프레소가 3ml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쓴맛이 나다가 네. 끝에는 초콜릿이랑 어울려져서 네. 카페 모카 같은 맛이 나요. 대신에 한 입에 드셔야 돼요. 입안을 강타하는 에스프레소의 진한 쓴맛. 훌륭하네. 하지만 곧바로 찾아오는 초콜릿의 달콤함에 녹는다 녹아. 이게 커피의 맛이라면 저도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맛있네. 진짜 커피 잘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혹시 또 있어요? 혹시 술은 좋아하세요? 소문 났나요? 이 생초콜릿이 네. 흑맥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게 생초콜릿이에요? 네네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생초콜릿. 제조 후 3일 정도의 숙성을 거치면 그 맛과 식감은 비교 불가. 되게 쫀득쫀득한데요? 네네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쵸. 달지 않고 식감이 젤리와 초콜릿 사이 정도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녹아서 또 사라지네. 이 맛있는 초콜릿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은 게 저도 혹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가능한가요? 네네네. 가능한가요? 네네. 초보자도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야, 작업대가 좀 특이하네요. 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에서 원래 작업을 해요? 네. 온도를 차갑게 식혀줬다가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네. 자연적으로 식히려면 이런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작업을 해야 잘 식거든요. 그런 거 만들면 되니까. 망디앙이라는 초콜릿이고요. 네. 영어 이름은 스튜던트 하버라고 하고요. 네. 학생들이 먹은 밥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콜릿 만들기 중에 레벨이 0이에요. 저를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은 저희가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수제 초콜릿 처음 만들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알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삼순이가 네. 초콜릿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때 이게 되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할머니가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할 수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김삼순이 되어서 현빈 씨를 만날 생각이 아니셨나요? 자, 초콜릿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단계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초콜릿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서 여기 위에 작업대를 이제 불로 이렇게 닦았고 그리고 3분의 2 정도를 네. 대리석 위에다가 붓겠습니다. 아이고야. 흐르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이건 다크 초콜릿이고요. 카카오 함량이 59%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크래퍼라고 하는 도구고 얘는 스파츌러라고 하는 도구인데 네. 빗자루 쓰레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가 빗자루 빗자루, 담아서? 얘는 쓰레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탁구채 잡듯이 좀 쥐면 되고요. 얘는 편하게 잡는데 대신에 세워서 잡아야 돼요. 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쳐서 아이고야.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야. 식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네. 얘를 이제 가운데로 끌어모으면서 끌어서 밑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뒤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뒤로 한 번.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네. 초콜릿이 온도를 안정화시켜줘야 네. 맛있고 예쁘게 탄생을 하거든요. 쭉쭉 펼쳐서 이제 가운데로 뭐가 강아지 펼치듯이 쭉 쓸어 담아. 잘하시네요. 처음 치고는 잘하시네요.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불안하신가요? 식히지 않은 초콜릿이랑 네. 합쳐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섞어주는구나. 분자가 전염이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초콜릿이 과학이네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이제 해야 이 되는 과정이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네, 과정이에요. 네, 맞아요. 밥 먹는 손에 엄지검지 사이에 이 짤주머니 매듭을 이렇게 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껴주고 밑에 손은 네. 이렇게 휙 들어주는 손이에요. 네. 아. 네, 커트하는 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위에 손으로 짜고 네. 밑에 손으로 들고 들고. 짜고 들고 짜고 들고. 들고 이렇게 짤주머니를 잡고 바닥에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입구를 꾹 눌러서 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짜주고 네. 살짝 흔들어서 네. 위 윗면을 조금 평평하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토핑들을 올려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토핑 올릴 때 네. 이제 약간 욕심을 많이 부리셔서 많이 올리시면 네. 굳힌 다음에 토핑들이 다 떨어지니까 어. 이렇게 넓게 펼쳐서 색깔만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방법만 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수제 초콜릿.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으니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야, 이게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네. 소중한 분들한테 초콜릿을 선물 많이 하셨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아, 네. 저 남자친구한테 선물 많이 했죠. 아, 그 남자친구가 지금 혹시? 예, 맞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빈이신가 봐요. 아, 예, 맞아요. 아, 현빈 씨에게. 아,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 아, 네. 초콜릿은 사랑이다.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사랑을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굳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거는 다 굳었어요. 이거 템퍼링이 잘 됐기 때문에 네. 1, 2분 안에 다 건조가 끝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완성. 아, 이렇게 잘 만든 건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나거든요. 네. 오, 아 지금 제가 제대로 잘 만든 거네요 지금. 네네네. 먹기가 아까운 그런 네.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네. 아, 제가 만든 초콜릿 먹어볼게요. 망디양이 과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공주. 나는 모르게 혹시라도 소중한 분들에게 뭘 선물할까 고민하신다면 직접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은 수제 초콜릿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눈과 입 모두가 즐거운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으랴. 정성이 담긴 수제 초콜릿으로 소중한 이들에게 행복의 시간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소리 기억하시죠? 영미. 오, 영미 가요. 영미. 2022년 이번엔 베이징으로 향한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 또 한 번 평창의 영광을 되살리게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컬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찾은 곳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이곳에 컬링계의 다크호스 안경 선배가 떴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저 비장한 뽀글머리. 안경 선배 아니죠. 안경태 선배라 불러주세요. 자, 베이징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안경 선배 대신 안경태 선배로 변신한 뽀글이 최기정과 컬링에 얽힌 기정사실 알아봅니다. 오늘 검증해볼 첫 번째 사실은요. 영미 이 안경 선배를 키우고 대한민국 컬링 이 컬링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대한민국 컬링의 뿌리가 바로 이 경북이라는 사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컬링팀은 2001년 경북 도청팀입니다. 당시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와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모두 우승한 유의미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전까지 국제 무대 진출은 먼 미래였던 한국 컬링. 그 발판을 만든 최초의 실업팀이 바로 경북 도청팀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컬링도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닌데요. 아니 경북 특히 또 이 의성은 눈이 또 많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컬링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빗자루로 외풍판을 쓸고 있나 성서에서 웃기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경기장도 없어서 야간에 아이스링크를 열어 눈치 보며 훈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컬링이 알려지고 국제 규격 규모의 경기장이 생기면서 의성은 컬링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컬링 전용 경기장이 최초로 세워진 곳 역시 경북이라는 사실. 그 때문인지 현재 한국 컬링 선수 90%가 경북 출신이라는 점.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컬링 규격 경기장이 최초로 생긴 곳도 경북 의성. 최초의 컬링팀이 만들어진 곳도 경북 의성. 이건 기정 사실? 사실 검증도 마쳤으니 이번엔 우리나라의 컬링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확인해 보렵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훈련 중인 걸 보니 딱 봐도 선수 포스를 풍기는데요. 야를 치고 야를 째고 치고 영미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도대체 아 저는 누구? 의성고등학교 감독 윤영준입니다. 아 감독님이세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우리 선수들 예.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 예. 아니 무슨 대회 있어요? 자 여기 의성 컬링센터에는 의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의성여고, 의성중학교, 여중, 초등학교, 경일대, 경북체육회 국가대표팀이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컬링 명문이지만 결코 안주하는 법이 없다는 의성고 선수들. 지난해엔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후보 자격도 얻었다고요. 감독님. 네. 아 감독님 선수들 훈련하고 있는데 지도해 주셔야죠. 왜 핸드폰 보고 계세요? 2, 3학년 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후보팀으로 캐나다의 전지훈련 및 투어대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성인 캐나다 투어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축하 전화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영상 통화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대박. 여러분 바로 캐나다로 연결합니다. 빨리빨리 통화 한번 해주세요. 자 캐나다 투어대 준우승을 축하합니다. 야, 아니 거기 현지에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결과 그대로 가져와서 앞으로 이게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는요? 예, 저희는 국가대표 승부분 스포츠으로 국제훈련을 와 있습니다. 4년뒤 이탈리아 포르투나 동계올림픽에 나갈 것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훈련도 잘하시고 다녀와서 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의성, 우리 경북의 컬링, 대한민국의 컬링을 위상을 좀 떨쳐주세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힘차게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대표 후보팀 의성고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선배들 못지않게 열정을 불태우는 또 다른 유망주들. 태극 마크를 달기 위해 맹훈련 중인 의성고 1학년 선수들도 있습니다.
추워요. 이 추운 겨울에 빙판 위에서 너무 추운데 안 추워요? 네, 안 춥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근데 곧 무슨 대회가 있다고요? 네, 전국 동계 체전이라고 대회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국 대회에서 꼭 1등하기를.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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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껏 기량을 올리고 있는 원탑 막내들. 고도의 전략가이자 주장 역할하는 스킵 권준서 선수. 경기 막바지에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거머쥐는 서드 설동석 선수. 상대팀의 방어력을 깨뜨리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세컨 박성민 선수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 내면서 금빛을 향해 달려가는 컬링 선수들 세계 랭킹 1위 달성도 기정사실.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 규칙을 알고 보면 더 이해가 쉽고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군청 소속 컬링 지도자 이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스톤이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노란색 스톤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스톤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원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스톤만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있어도 정중간에 빨간색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빨간색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당연히 0점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우스에 노란색이 2개가 들어오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다면 빨간색보다 노란색 2개가 중심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노란색 스톤만 2점이 인정되는 게임입니다. 경기는 선수가 컬링 스톤을 밀고 나가는 딜리버리 동작. 도구를 이용해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스위핑으로 진행되고요. 이때 외치는 신호가 있었으니 얍얍! 스위핑을 시작해라! 오! 스위핑할 필요가 없다. 하! 스위핑을 빨리 해라. 이제 컬링 경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안경 선배, 제2의 영미 선수를 꿈꾸는 컬링 꿈나무들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직 미흡한 게 많은데 감독님과 코치님께 많은 것을 배워서 고등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훌륭한 감독님과 코치님도 있고 이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더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고도의 두뇌 싸움, 빙상 위의 체스, 컬링의 메카 경북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서운 성장을 이뤄낼 컬링 선수들도 응원할게요. 대한민국 컬링의 역사가 시작된 경북 의성에서 컬링을 외친다. 국가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의성 컬링팀 파이팅! 그 지역 음식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법. 제주는 독특한 자연 환경만큼이나 독특한 제주만의 음식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요. 몸고기나 돈베고기 등의 돼지고기 음식은 어렵던 그 시절 귀중했던 단백질 보충원으로 마을 잔치나 장례 때만 볼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렇듯 다양한 제주의 음식 문화 중에서 오늘 강연에서 배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먹방, 쿡방이 트렌드인 요즘 제주의 먹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유난히 척박했던 제주 섬 음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연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요. 배지근 연구소의 김진경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도 오늘 강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의 제사 음식, 식계 음식이라고 하죠. 네, 저는 생소한 용어인데요. 지금부터 김진경 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신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엄마뻘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이제 제주도 분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했던 제사
보고 자란 제가 감히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수업을 강의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행을 정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여기서밖에 못하니까 식계로 오길이라는 곳으로 찾아가 보면서 하나씩 쉽게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왜 제주 사람들은요 식계라고 부를까요? 제주도의 한 어르신이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 식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께 먹는 밥이 이게 이거 같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펼쳐낸 제주어 사전에서는 식계라는 단어, 식계 단어 자체가 조상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내고 제관들이 제물을 음복하는 일인데 저는 여기에서 음복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같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식계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계상에서 보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제주 식계상이라고 올라온 음식들인데요. 자, 빙떡 보이시나요? 그리고 돛괴기적, 돛괴기, 돼지고기적이죠. 그리고 소고기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밀묵, 적은 꽂진 않았지만 메밀묵도 보이고, 네, 꼭해요. 고사리 탕시 보이고, 그리고 생선, 사실은 옥돔인데요.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옥돔을 옥돔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선이라고 불러요. 또 저걸로 국 끓이면 갱국이랬네. 네, 그래서 곤밥과 고깃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떡도 이렇게 고이네. 지글지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생선 중에 으뜸으로 치는 옥돔은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주도에는 이렇게 조상님한테 올릴 때는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정성이 더 들어가고 값어치가 있는 옥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옥돔만이 생선이라는 이런 취급을 받게 돼요, 제주도의 분들은. 제사 음식은 다 공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어느 것만 공들인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들이는데 그중에서도 저기 옛날 제주도에는 이 토질적으로 화산섬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이 이제 제사 때는 곰밥에, 오죽하면 곰밥이라고 했겠어요. 하얀 밥에 옥돔 구운 고기를 얹어서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만이 이렇게 푸짐한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제사 음식은 모두 다 소중하고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음식들을 마련해 조상들을 기리고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나눠 먹었던 제주의 식객날. 식객반 도시락으로 그 시절 추억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재물떡과 재물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찾은 7개 다 다른 식계 재물떡이거든요. 근데 이미 달라요. 자, 보시면 침떡이 있는데 재밌는 게 아래 뭐가 깔려져 팥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자 조상이나 귀신이 물릴 때 팥을 안 올렸는데 자 제주도 식계상에는 이렇게 팥을 얹은 시루가 자주 올라가죠. 그런 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나 봐요. 흐리게 보이지만 자 아래 시루 침떡이 아닌 어떤 게 맞아요. 카스테라가 올라가서 너무 재밌죠. 초코파이 올라가, 단팥빵 올라가, 카스테라 올라가. 왜? 근데 육지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 떡들을 조금 보면 의미가 있어요. 제일 아래 시루는요. 땅을 의미해요. 네, 침떡, 땅을 의미하고요. 얘는 아마 은절미 같아요. 메밀가루를 메모지게. 얘는 밭이나 구름을 의미해요. 만디는 아마 구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벤과 절벤, 이따 나올 건데 솔벤은 반달 모양이고 절벤은 동그란 모양인데 그거는 해와를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너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땅, 밭, 구름, 해, 달, 별 순서로 쌓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우주. 네, 우주 만물. 근데 왜 우리 조상한테 명절날 왜 이렇게 쌓았을까요? 육지의 고임떡하고는 완전 다르죠?
육지의 고임떡은 뭔가 경화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덕을 하면서 높게 고이잖아요. 똑같은 한과를 고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아름답게 꾸며서 올리는데 제주도의 고임떡은 조금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한테, 조상님한테 1년의 농사, 우주 만물의 평화를 기원을 하면서 이 의미를 담아서 떡을 올렸던 것 같아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음식 고사리. 제주의 제사 음식 중에서도 이 고사리를 넣어 만드는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따리전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계란물 위에 고사리를 얹어서 부친다는 것입니다. 노란색 보자기에 고사리로 끈을 매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가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조상님들에게도 넉넉한 인심을 전하는 제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궁금한 건 들어보니까 이 보따리는 왜 하는 거예요? 맛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거 무사염수가 맛도 오신다 할머니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나는 무사만 씨 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기일이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상을 이렇게 차렸더라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자랑을 한답니다. 가서. 그래서 같은 그 예를 들면 귀신이죠. 귀신들끼리도 자기 며느리가 이걸 차렸더라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이런 털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고사리가 이렇게 세 갈래 있는 거를 꼭 앞에 없는 걸 안 놓습니다. 꼭 있는 거 이렇게 정상적인 고사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멜빵 역할을 한답니다. 보따리 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상에 차려 있는 거를 종류별로 다 놓고 이렇게 보따리 묶어서 그거를 이렇게 지고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생일이 되면 주변에 친척이랑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을 불러서 오늘 아버지 환갑입니다, 칠순입니다 해서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보따리전도 꼭 필요하고 어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전.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곳만 해도 수산업에도 종사하고 밭농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우스 이런 투경작물도 재배하는데 그래도 정성을 더 들이는 것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신선한 때 포를 떠가지고 어전 붙여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식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얘들아 식기밥 먹으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들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을까요? 네. 네.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통일교도 보급되고 쌀밥도 점점 안 먹는 세대가 되고 워낙에 맛있는 음식들, 외국 음식들이 많이 오면서 맞아요.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고 저희도 웬만하면 맞춰 오려고 하고 있고 되게 간소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1970년대 이게 식객반이잖아요. 각각의 도시락처럼 내 몫이 있는 것처럼 네. 물론 식객날만 먹는 그런 거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객반 도시락 같은 이런 문화들이 제주도에 여러 군데 생겨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젊은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런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제주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독특한 식계 문화, 지키고 발전시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겨울바다는 춥지만 추울수록 제맛나는 해산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인 새조개는 샤브샤브로 즐겨야 제맛이고요. 바닷바람에 말려 숙성시킨 과메기도 지금이 제철.
독보적인 고소함과 풍미로 사랑받는 전복 버터구이까지 찬바람이 불면 더욱 풍성해지는 바다의 진미 한 상을 만나봅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이맘때 미식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별미가 이곳에 있는데요. 바로 천수만의 명물이자 귀족 조개로 불리는 새조개입니다.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른 겨울에 가장 맛이 좋다는 새조개. 입에 넣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여보 맛있다. 아니 진짜 웅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그게 아니야. 사실 새조개는 겉모양이 일반 조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까면 삼각형의 긴 흑갈색 발이 나오는데 생김새가 작은 새와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로 불립니다. 식감이면 식감, 맛이면 맛. 어떻게 조개에서 그런 맛이 나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이맘때 되면 달콤한 맛 때문에 떠오르는 맛이에요. 맛도 그렇고 식감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철 되면 찾아서 먹는 거죠. 남다른 생김새의 새조개. 대체 어떤 맛이길래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걸까요? 조개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기로 치면 소고기처럼 네네. 비싼 편 아닌가요? 네, 굉장히 좀 고가고 조개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쪽에 속하는 약간 고급 요리입니다. 그래서. 네. 기대가 됩니다. 새조개는 맑은 육수에 살짝 익혀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입안에서 식감이 다른 조개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씹다 보니까 조개 자체에 약간 단맛이 있는데요? 달달한 새조개 맛에 흠뻑 빠져버린 남효식 아나운서. 오, 면치기도 아닌 새조개치기에 들어가나요? 고단백 약간 저칼로리해서 약간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요. 영양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새조개 맛도 뛰어나지만 국물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다시마, 멸치, 채소 등 갖가지 재료들이 총동원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만든 간장만 좀 들어가고 여기 가스오부시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3시간에서 4시간가량 끓이면 이 집만의 비법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청경채며 버섯 그리고 새조개가 어우러지니 국물 맛 또한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새조개가 단맛이 강하다 했는데 국물도 달아요. 마치 설탕을 탄 것처럼 깔끔하고 맛있네요. 자, 이번엔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미, 과메기입니다. 사실 제가 초딩 입맛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과메기 약간 무섭기도 한데 싱싱한 과메기를 드시면 비린내가 좀 많이 안 나고 누구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꽁치나 청어를 바닷바람에 말려서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과메기. 과연 과메기를 처음 접하는 남효식 아나운서에게는 어떤 맛으로 다가올까요? 와, 이게 처음에는 배추 식감인 줄 알았는데 쫄깃쫄깃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양갱 같기도 하고 고소하네요. 입맛대로 과메기쌈 조합을 찾아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데요. 상추쌈은 물론 마른 김에 배추를 곁들여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저는 과메기에 굉장히 그 냄새에 민감한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네요. 고소하니. 고소하고 채소도 여러 종류 있고 싱싱하고 비린 맛은 없고 그냥 담백하니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장이 되게 맛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과메기와 찰떡 궁합을 이루는 양념장은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글동글한 덩어리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요? 레몬. 레몬이 들어가야 좀 깊은 맛이 나고 조금 상큼한 맛도 나고. 고추장과 간장 등에 레몬을 넣고 한 달간 숙성시키면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들깨가루와 일본의 가루 양념인 후리가케를 뿌려주면 과메기 초보자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메기가 꽁치 비린내가 좀 심할 거라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 편견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너무 맛있고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이번엔 온 가족 입맛을 사로잡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전복 버터구이입니다.
사실 이 전복이라는 게 회로 먹든 그냥 먹든 뭐 죽에 넣어 먹든 너무 맛있기로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영양가도 높고요. 이 버터구이 맛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버터 향이 가득한 전복 버터구이, 그 맛은 어떨까요? 와, 넣자마자 일단 씹기도 전에 버터 향이 막 다 돌아요. 입안에 막 고소한 버터 향이. 한번 씹었을 때는 그 통통한 전복살이 다 느껴지면서 와, 이거 진짜다. 그런 느낌입니다. 양파와 녹인 버터를 전복 위에 얹어 구워낸 전복 버터구이. 맛과 영양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별미죠. 가족들이 왔을 때도 좀 먹기 좋고요. 어린애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술안주로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정말 최근에 좀 기력이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진짜 기력 보충 제대로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메기 새조개 전복 드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겨울철 별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달디단 새조개를 비롯해 바닷바람에 무르익은 과메기, 그리고 탱글탱글한 전복까지.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막바지 겨울의 맛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돈만 내고 먹고 가는 식당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채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나 정말 이거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됐죠. 맛있어지라, 맛있어지라. 맛있게 들어, 맛있게 들어. 맛있어지라, 맛있어지라. 맛있어지라, 맛있어지라. 끝.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달팽이 식당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식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은 가만히 떠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의 시작에서 묻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맵고죠. 야, 그건 아름답다.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 가까운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 친구가 걸렸죠. 단골들이 와서 이렇게 찾아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있죠. 안 그랬으면 뭐 벌써 문 닫았죠. 뭐. 난 그 30대 청년들의 생각의 결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난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다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거지. 그래 된 것 같아.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식당이 저한테는 아니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짜 어쩔 때는 아빠고 친구고 형이고 음식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도시의 풍경은 처음 봤다니까.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그러니까 동네 가게마다 전부 다 문 다 닫았어.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문 닫았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죠.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밖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였죠. 힘내라 대구.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고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이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구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입지마기를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노력을 하시면 되고, 초반에는 이제 판매의 개념보다는 홍보의 목적으로 이제 방송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판매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자기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걸려야 하는지 어려워하셔서 1차적으로 지금 상품 카테고리가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를 많이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 SNS의 물결 속에 우린 저 변방에 밀려나 있는 그런 존재감 같은 걸 느끼고 있죠. 아이들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와, 놀랍다, 새롭다. 내 정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거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집에서 이제 제가 10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콩을 볶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콩을 섞고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커피를 만들어주면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됐죠. 정원 씨 요거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밀키트라는 말 자체는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가 밀키트를 하리라고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사장님 밀키트 한번 해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밀키트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이제 밀키트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동원 씨가 저희들에게 밀키트 하는 그 어려운 과정 동참해서 우리를 이끌어줬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손님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제가 손님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래서 같이 부딪혀 보기로 하고 밀키트를 시작하게 됐죠. 이런 저희의 사연이 미담 같은 걸로 남아서 삶에 지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 될 거야. 난 그렇게 될 거야. 물이 들어온 거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밀키트, 메밀 밀키트, 식빵 커피 비슷해서 오프닝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거 대략 말씀드릴게요. 준비를 머릿속으로는 좀 했는데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주쳐 봐야 될 것 같고 긴장은 많이 되죠. 날씨도 춥고 들들 떨리는구만요. 자, 하이, 큐. 반갑습니다. 동백우동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는 집에서 그럼. 간편하게 그럼.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댓글 보니까 모밀 너무 궁금하다고. 아, 모밀, 그렇지. 모밀로 한 것도 너무 그건 넘어갈까요? 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밀 소바의 성지가 될 거예요. 성지순례 하러 오십시오. 성지순례하러. 이 온라인은 지역의 제한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원두 향이 싹 와요. 그럼요. 올려놓고. 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거 한 잔씩 드십시오. 네. 자, 여기 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 법이죠. 물이 흐르다가 어떤 벽을 만나거나 돌을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면 그 자리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시 흘러가요. 흐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흐르십시오.